역사책을 보면 이런 문구가 수시로 나옵니다. 어느 나라를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했다. 근데 참 이상하죠? 옛날엔 이랬다는 기록이 많은데 요즘은 이런 일이 드물어요. 이렇게 전쟁을 많이 하는 세상에서 말이죠. 정복을 안 하는 걸까요? 아니면 못 하는 걸까요? 정답은 둘 다이지만 안 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럼 왜 안 할까요? 옛날보다 정복을 통해 얻는 것보다는 잃을 것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아프가니스탄의 전쟁을 사례로 들어 생각해보죠. 미국은 9.11 테러 이후로 18년째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이렇게 길어진 이유는 아프가니스탄이 잘 싸워서가 아니라 미국의 목표가 제대로 된 아프간 정부를 만들고 빠져나오는 것이기 때문이죠. 탈레반과 싸울 수 있을 만한 아프간 정부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기서 저러고 있는 겁니다. 아프간 땅을 직접 정복하려면 진작에 끝났을 전쟁입니다. 미국은 왜 직접 아프간을 지배하지 않을까요? 미국이 아프간을 점령했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때부터 아프간 사람들은 미국인이 됩니다. 그러면 주민등록부터 해야 하는데 아프간 정부 문서는 남아있을 턱이 없고 이 동네는 유목부족 사회라 어디서 누가 얼마나 사는지 서로 모릅니다. 결국 총인구 확인조차 불가. 소득 증명이 안 되니 세금도 못 걷고 건강보험과 연금도 가입 불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록도 불가. 돈도 환율도 마땅치 않아 기존에 사용하던 아프간 돈을 미국 달러와 교환하는 것도 불가. 학교와 병원도 미국 기준과 다르니 의무 교육 및 예방 접종 여부 확인 불가. 문화도 크게 달라 차도를 쓰고 이슬람 율법을 따르는데 미국 법에 따르려면 전통을 무시한다며 들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미국에 돈을 싸들고 오거나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이 많은 것도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을 국민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미국 입장에서는 아무런 이득이 없죠. 정작 요즘 미국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민하려 해 멕시코에 트럼프 장벽을 치고 있는 상황이니 말입니다. 영어를 알고 미국에 오고 싶어하는 사람한테도 이런 상황인데 미국이 아프간 사람들을 굳이 미국인으로 만들어줄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그럼 아프간 땅은 점령할 만 할까요? 아프간 땅을 한번 보시면 산악과 돌과 모래만 가득한 황량한 곳입니다. 물론 여기에 석유가 있긴 하지만 이미 미국 땅에도 석유는 많습니다. 오히려 여기서 나는 석유를 미국까지 보내는 운송비가 더 들 지경이죠. 그리고 셰일가스와 바이오 에탄올로 재미를 보고 있는 미국에 저 정도의 석유는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워낙 돈 나올 곳이 없어 전 세계 마약의 절반을 재배하는 곳이 여기입니다. 여기를 차지해서 어디에 쓸까요? 이러니 현대사회에서는 정복이라는 것이 큰 의미를 갖지 못합니다. 한 국가급의 인구가 늘어나면 처리해야 될 행정 절차도 산더미고 기존 법과 문화가 달라 따라오는 갈등은 덤이며 이 사람들을 위해 지원해야 할 돈은 밑빠진 독에 물붓기입니다. 이미 지어진 건물은 내구성 기준이나 단열 기준이 미국과 맞지 않아 불법 건축물이 되어 다 철거해야 하고 미국 기준에 맞는 도로와 건축물도 만들어야 할 것이며 수로, 전기, 통신 인프라도 전부 지원해야 합니다. 물론 미국 입장에서 이런다고 돌아올 보상은 없겠죠. 그런데 옛날에는 이런 복잡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정복할 수 있었을까요? 간단합니다. 반항하지 않으면 노예, 반항하면 죽이면 됐기 때문이죠. 역사서에 나오는 약탈이라는 말은 생각보다 무서운 말입니다. 이는 절도와 더불어 처절한 살육과 방화, 강간, 노예화를 동시에 포함하는 말입니다.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이면 된다는 고대의 마인드로는 정복이 쉬운 일이었지만 인권이 중요해진 현대에는 이렇게 처리할 수 없습니다. 물론 현대에도 정복한 케이스가 있긴 합니다.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병합한 것을 그 예시로 들 수 있겠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내전에 슬쩍 끼어들어 크림반도를 먹어버렸는데 여기는 조금 특이한 경우입니다. 크림반도는 러시아계 주민들이 많고 러시아와 문화적인 차이도 적고 러시아가 염원하던 부동항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물론 이 병합으로 인해 러시아는 유럽과 미국의 경제 제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정도로 문화적으로 동질적인 주민이 있고 세계적인 비난과 경제 제재를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고 전략적인 위치를 가지고 있는 땅이 아닌 이상
정복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정복했다고 해서 그 땅을 온전히 차지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아프간에 투자해서 석유 채굴권을 획득했는데 미국이 아프간을 점령하면 이 석유는 미국 것이 되는 걸까요? 그럼 옆에 있는 영국 회사, 프랑스 회사, 독일 회사는 어떻습니까? 이 나라들과의 관계를 최악으로 만들면서까지 미국이 이 석유를 가져올 필요가 있을까요? 개발도상국일수록 선진국의 투자가 많아서 전쟁에 이겼다고 해서 섣불리 그 자원들을 뺏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더더욱 이 영토는 차지해봐야 쓸모가 없는 땅입니다. 차라리 거기에 투자해서 필요한 자원들을 빼오는 게 전 비용보다 저렴합니다. 옛날과 다르게 요즘은 정복하면 거기 있는 사람들을 국민으로 대우하고 인프라도 깔아줘야 되니 침략국 입장에선 오히려 손해입니다. 그냥 원자재를 빼올 수 있도록 투자만 할 수 있게 해주고 도로 깔면서 우리나라 기업이 참여할 수 있게 해주고 거기에 물건 팔 수 있도록 시장만 열어주면 돈으로도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이 현대의 경제전쟁과 경제 영토의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 과거에는 총칼로 식민지를 차지했다면 이제는 돈만으로 더 편하게 경제 식민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 미국이 왜 아프간을 거의 다 쓸어놓고도 빠져나오고 싶어서 몸부림치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미국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아프간은 사람이나 땅이나 정복할 만한 가치가 없습니다. 경제 영토로 만들고 떠나면 그만인 곳인데 그걸 보장해줄 아프간 정부가 약해서 지켜줘야 하는 것이 미군의 딜레마입니다. 이를 위한 미군 주둔비, 용병 고용비, 아프간 정부에 쏟아붓는 돈은 천문학적으로 미국의 재정에 부담을 줄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그냥 다 버리고 나오자니 여기가 또다시 IS 같은 애들의 본거지가 될 텐데 이들이 또 미국에 테러하게 된다면 18년 동안의 전쟁과 희생은 무가치해집니다. 이런 이유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수렁에 빠져있는 것이 현재 미국의 상황입니다. 과거의 전쟁과 정복의 목표는 돈이었습니다. 정복지에서 약탈하고 주민들을 노예로 팔아버리는 것은 제국주의 시대 침략국들의 주된 돈벌이 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정복지 주민을 약탈한다면 국제사회의 비난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 민가에서 약탈하는 것보다는 거기로 군대를 보내는 돈이 더 많이 들 때도 있습니다. 노예는 어떨까요? 현대사회에 노예제를 실시한다면 바로 불법이고 은근히 노예제는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입니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나하나 관리해주는 것보다는 적당히 굶어 죽지 않을 만큼 월급만 주는 게 훨씬 더 낫잖아요. 총칼로 몰아붙이는 영토 전쟁의 시대는 저물고 돈으로 밀어붙이는 경제 전쟁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역사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